안녕하세요. 책 시너지, 책으로 시너지를 내는 작가 유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릴 책은 이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싸우고 지는 사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책을 쓰신 분은 송병락 교수인데요. 서울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는데 이 책은 상당히 오래 지난 책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이라는 그런 단어가 아마도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책을 집어들었거든요. 이 교수님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서울대학교에 재직하면서 뭔가 전략을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터 드러커나 아니면 마이클 포터, 그 다음에 보구엔 지압 장군 이런 분들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유명한 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그 다음에 인터뷰하고 그분들의 어떤 인사이트를 이렇게 얻은 그런 장본이거든요. 그래서 나온 책이 이제 이 책인데 이 책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대체 전략이란 뭐냐면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게 어떤 거냐면 그냥 물론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여도 되는데 전략적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뭔가 그 어떤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전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 오늘은 방청객이 5명이 오셨네요. 가지고 조금은 긴장이 되고 그렇긴 한데 어떻든 간에 전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가요? 별로 대답이 없네요. 네. 전략이란 뭐냐면 여기 이제 책 속에 이제 그런 좋은 사례가 뭐가 나오냐면요. 그렇다면 과연 전략이란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하나 하는 거예요. 이제 교수가 뭐냐면 만약 당신이 일본 최고의 사무라이와 결혼한다면 이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길 수 있나요? 네. 만약에 검으로 결혼을 한다면 절대 이길 수 없겠죠. 근데 전략이란 뭐냐면 내가 만약에 검을 공부를 하고 수련을 하고 그 사무라이를 이기려고 하면 그건 전략이 아니다. 알면 뭔가 다른 방법으로 알면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게 전략이다. 알면 이제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검인데 기관총이나 아니면 자동권총 이런 걸로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어때요? 완전히 판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만약에 칼이 아니라 기관총이나 자동권총 등 사무라이가 사용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 결과는 이미 칼로 싸울 때와 완전히 판이 전혀 다를 거다. 그럼 바로 이것이 전략이다. 알면 적의 방법대로 싸우지 않고 적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싸우는 것, 적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전략인 거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보면 책 속에 베트남에 해가지고 보면 전쟁 영웅 보구엔 지압 장군의 사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뭐냐면 원래는 학교 선생님이었대요. 근데 50년 동안 장군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그런 혁신적인 일을 했나?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프랑스 그 군대들을 단지 한 32명의 그냥 현역군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군인을 이끌고 백전백승을 한 거예요. 거의. 그런 사례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도대체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 전략 조금 궁금해지시는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략의 핵심이 뭐냐 하면 전략의 핵심은 경쟁자와 다른 방법으로 싸우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런 사례가 나와요. 만약에 이제 미국의 페리 제독이 있잖아요. 페리 제독이 있는데 일본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떤 검이나 이런 쪽에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그런 쪽에 강한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페리 제독이 뭘 보여줬냐면 일본에 가가지고 거기를 굴복시킬 때 그냥 자동권총 있잖아요. 그것을 보여주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알아서 이러면 그냥 싸우지 않고 어떤 이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면 뭔가 상황이 주어지면 전투적으로 일면 뭔가 이렇게 싸우는 게 전투적인 의사결정인 거고 거기에 이제 몰입해가지고 근데 뭔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는 거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게 이제 이건 전술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완전히 별도의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거 이게 이제 일면 전략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전투적인 의사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술적인 의사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판을 바꾸는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겠죠. 처음에는 물론 힘들 수 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누구나 어떤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든 그 상황만 극복하려고 하는 근시안적인 사고를 하는 것, 만약에 되는 대로 남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하는 것 등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투적인 의사결정인 거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눈앞에 닥쳤을 때 한 발 앞서서 뭔가 미래를 예측하고 다른 사람 또는 경쟁자와 다른 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전략적인 의사결정이다. 그러니까 전략이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린 전략을 할 수 있다. 전략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유연한 사고가 중요한 거다. 아니면 제가 유씨인데 제가 유연한 사고를 할까요? 말까요? 유씨니까 내가 유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유연함을 또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뭐 아니면 뭔가 전문가다, 그리고 뭔가 쪽에 나는 강하다, 나는 자신감이 많은 사람이다, 아니면 뭔가 나는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 계속 뭔가 그것을 의식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발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자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방청객들은 제가 유씨인지 알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유씨이기 때문에 나는 유연하다 알면 내가 유씨니까, 그리고 유씨니까 유머 감각도 있다, 그리고 계속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쪽으로 이제 발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떻든 간에 유연한 사고를 갖는 게 중요한 거다. 전략적 의사결정을 할 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사람 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냥 뭔가 내가 전략적인 결정, 의사결정을 할 때 물론 내가 혼자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콜라보를 하고 협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보면 화두가, 그림도 화두잖아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화두인 거고, 이렇게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사진이나 아니면 그림 쪽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림 쪽의 그 전문가, 대한민국 최고의 평론가 그 강의를 한 3시간 정도 들었는데, 지금 서서히 그림 쪽으로 하면 뭔가 재테크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을 생각한 건 아니지만 이 책 속에 보면 전략적인 어떤 그림 쪽에 관련된 그런 사례가 나오거든요. 누가 있냐면 그림에도 전략이 있다. 가지고 어떤 사례인지 한번 보여드리면 페이지 이제 55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 이분이 누구냐면 서울대학교의 이종상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 전공은 서양화예요. 서양화. 근데 서양화인데 어디 유럽 쪽에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전시를 하는데 이분이 작품을 서양화를 멋있게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나는 서양화 쪽에 해가지고 뭔가 그 서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번 뭔가 이렇게 제치는, 앞서가는 어떤 그런 화가가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림을 멋있게 그린 거예요. 근데 다른 화가들은 그림은 바라보는데 이 이종상 교수의 그림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탁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지 이게? 하고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분들은 다 열면 서양화가를 그린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이종상이라는 사람을 아무도 모르거니와 아무리 잘 그렸다고 하더라도 열면 아무도 사람들이 열면 전혀 열면 그냥 다 스치고 지나가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열면 다시 국내에 와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장고를 거듭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 해답은 뭐냐 하면,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뭐냐면 장판에다가 동양화를 그린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막 획기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슈가 되고, 이종상이라는 그런 화가를 사람들을 하여금 뭔가 막 이슈가 되게 만드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대체 이 종이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막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에 대답하고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전략적인 어떤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기존하고 뭔가 다르게 차별화를 가져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 알면,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하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종상 씨가 뭔가 진경산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독도 이런 부분들을 진경산수로 담아가지고 또 독도 화가로도 또 유명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뭐냐면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뭔가 움직이고 이제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절대로 알면 전략적인 사고를 얻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끊임없이 어떤 그런 변화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종상 교수가 이야기 나왔는데, 실은 최근에 보면
기생충이라는 그런 그 영화로 해가지고 봉준호 감독이 뜨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작품을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작품들도 쭉 보면 이분은 뭔가 다르다 알면 그러니까 차별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그런 사고를 하는 거예요. 뭔가 어떤 문제의식을 깊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또 다른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냥 1차원이 아니라 2차원도 아니고 뭔가 3차 쪽으로 해가지고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발상을 확 뒤집어 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마도 전략이 아닌가. 아마 영화도 봉준호 감독도 아마 그런 부분을 엄청 연구를 많이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가장 많은 사람을 잘 살게 만든 사람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피터 드러크 사례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관계상 이것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느냐, 기준은 뭐냐. 근데 그것은 뭔가 가격이 중요한 거잖아요. 가격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품질, 그 다음에 속도, 혁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전략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전략을 세울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기가 막힌 전략을 세울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관심사잖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면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도 그렇고, 여기 오신 이분,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 오신 방청객분들도 이 부분은 꼭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떻게 하면 전략을 세울 거냐,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그리고 내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의 현주소를 명확히 판단을 해보고, 첫 번째는 뭐냐면 패러다임을 한번 분석해보는 패러다임을. 이 내용을 한번 잠깐 읽어드리면 23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전략을 세우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면, 먼저 경쟁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경쟁자와 다른 나만의 방식,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전략이 세워지면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뭔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뭔가 문화를 구축하는 문화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어떤 전략을 세울 때,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어떤 패러다임, 지금의 현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뭐 임시점을 하든 아니면 내가 강의를 하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어떻든 간에 뭔가 내가 강의를 할 때도 그냥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 시장을 한번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걸 할 건지, 첫 번째는 전략 분석한 다음에 전략을 내면 나는 어떤 걸 선택할 건지 전략을 딱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문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제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략은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의 강점을 찾아서 뭔가 발현시키는 거다. 근데 금방 이 전략을 세우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이제 책 속에 있는 그런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걸 한번 들으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가야금 쪽에 관련돼 가지고 세계 최고가 된 그런 사례가 나거든요. 근데 어떤 사례냐면 어떤 분이 군대를 제대하는 후에 아르바이트를 삼아서 가야금 만드는 곳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자꾸 이제 이게 전통 쪽은 이렇게 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악기가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전통 쪽이 뜰 거다,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학교 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쪽에 일면 전통 악기 쪽 있잖아요. 그 가야금 만드는 것을 해야겠다고 일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이게 분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전략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가야금의 어떤 몸통을 만드는데 통나무를 깎는 기술이 없었대요. 근데 이것을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전략적으로 해가지고 톱을 개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전략인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은 뭐냐면 어느 정도 이제 일이 본격화되고 난 다음에 뭔가 이제 공장을 세우고, 가야금 만드는 공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뭔가 어떤 그런 지사도 세우고, 그 다음에 가야금 소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이제 서울대 어떤 음대 교수들하고 전략적인 제휴도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제 이게 문화 쪽이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뭐 정부나 아니면 국악계 막 이런 쪽이 그런 데하고 해서 뭔가 가야금 대회도 개최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례가 알면 완전히 이슈가 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송병락 교수가 전략가가 되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뭐 마이클 포터랄지 아니면 피터 드러커랄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으로 딱 잡은 게 뭐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알면 차별화다. 차별화. 그리고 뒤쪽에 보면
그 뭔가 이렇게 그 스피치나 이런 조크 쪽에 이런 거 있잖아요. 농담 이런 거 하는 사례가 나오는데 그분이 그런 걸 했다는 사례가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 해가지고 조크나 농담 쪽에 관련된 책이 몇 권 있는가를 쫙 보니까 147권이 있더래요. 그리고 그 147권을 쫙 리뷰를 하고 분석을 하고 한 다음에 그 뒤로 이제 어떤 걸 했냐면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스피치를 할 때, 말을 할 때 처음에는 5분 간격으로 조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조금은 시간을 당겨가지고 3분 간격으로 이거 조크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명사가 됐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결국에는 뭐냐면 차별화다 알면 뭔가 차별화하는 것이 결국에는 전략이다 알면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여기 이제 저자가 송병락 교수가 서울대학교 이제 부총장도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알면 그냥 평범한 선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어떤 걸 세계적인 석학이나 아니면 누구 귀빈들이 오면 어떤 걸 선물했냐면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그 삿갈 있잖아요. 그것을 선물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가지고 이제 이게 이슈가 됐다는 거예요. 알면 여러분 혹시 싸우고 지는 사람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조금은 어떤 전략이라는 그런 단어가 어렵기도 하겠지만 이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해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